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부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곳은 많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아예 차량 운행 속도를 더 낮추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스쿨존의 실태를 김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영도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방호 울타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4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작업을 하던 지게차에서 대형 화물이 떨어져 초등학생을 덮쳐 숨지게 한 사고가 난 곳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야 공사가 시작됐고 준공도 지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기가 경사지다 보니까 자재 같은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나르고 다 인력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이곳에서도 지난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교사가 트럭에 치여 숨진 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한 신호등 설치는 안 되어 있고 여전히 전멸등만 켜진 상태입니다. 이처럼 사고가 난 두 곳의 공통점은 도로 경사가 심하고 차량 통행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영유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규모가 작은 시설은 보호구역의 사각지대도 많습니다. 경사가 심하지만 방지턱은 없고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어린이는 물론 일반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는 건 안내 표지판과 바닥 색깔뿐. 차도와 보도의 구분은커녕 아예 보도가 없는 보호구역은 사고 우려 지역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부산시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학부모 등도 나서 실태 조사까지 벌이며 개선을 촉구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인명사고까지 났는데 예산은 책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예산이 좀 쓰이는 데가 아무래도 뭐 좀 눈에 띄는 펜스 이 정도로 그런 거는 이제 눈에 띄니까 사람들이 뭔가 개선됐건 생각할 수 있는데 정작 필요한 뭐 속도 제한 그거라 이제 카메라라든지 뭐 이런 신호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하고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좀 많이 열악해요. 한편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부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200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205명이 다치고 1명은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안전속도 5030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차량 속도를 일반 도로에서는 50km 이하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선 30km 이하로 제한한 건데요. 일정 효과도 나타났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계속해서 김석진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인도를 빠른 속도로 달리더니 정차한 트럭을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2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곳은 한 달 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나기 전에 5월달에도 벤츠가 한번 여기 전복이 됐었고요. 제가 민원을 그래서 넣었어요. 여기 위험하다.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에 봉을 세우든지 차 없는 도로를 하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는데 전화를 해봤더니 또 코너에 저기만 딱 한다는 거예요. 사고가 발생한 곳은 일방 통행로로 도로 바닥에 30km 제한 표시가 있긴 하지만 다른 표시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최근 옐로 카펫을 비롯해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도 설치됐습니다. 내리막길엔 차량 속도 안내 표시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속 단속 카메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차량들도 횡단보도 앞에선 멈춰야 하지만 그냥 지나칩니다. 또 다른 곳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제한 속도인 시속 30km 이하로 달리는 차량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부산은 지난 2019년 11월 전국 최초로 일반 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이른바 5030 안전속도제를 도입했습니다. 현재의 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망자가 줄어든 건 분명히 사실이고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외에 실제 보행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의 커뮤니티가 그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좀 2단계의 버전업이 필요하지 않나. 한편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부산의 교통사고 건수는 5030 제도 시행해인 2019년 한 해 약 13,000건에서 지난 2022년 1,900건으로 크게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2019년 116명에서 113명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운전 중 도로 한가운데에 난 커다란 구멍으로 차량이 땅속에 빠지는 일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땅꺼짐 사고에 대해 부산 지역 땅꺼짐 현황과 원인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연속 기획으로 보도합니다. 오늘은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 현황을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우가 쏟아지자 도로에서 배수 지원을 하던 배수 차량이 갑자기 땅속으로 빠졌고 연이어 반대편에서 지나던 5톤 화물차도 함께 빨려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올해 부산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모두 17건입니다. 2021년 17건, 2022년 8건, 2023년 16건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땅꺼짐 사고는 지역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발생한 지역별 땅꺼짐 사고의 경우 북구 사상구가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구 8건, 중구 부산 진구 동래구가 각각 4건, 남구 3건, 금정구 연제구 2건, 동구와 강서구 각각 1건 순이었습니다. 또다시 땅꺼짐 사고가 재발하지 않을까 시민들 불안은 여전합니다.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항시 위험하지 차들이 다니기가. 큰 차들 물건 많이 싣고 트레일러 같은 거 가면 좀 기울어 지나가잖아요. 그래 항시 여기서 보면 좀 불안하지. 사고 난 걸 보니까 다니는데 좀 걱정이 돼요. 특히 사상 하단선 도시철도 공사 정구간을 살펴보면 지난 1월 5일부터 3월 24일, 3월 27일, 4월 30일 등 올해 총 11차례에 걸쳐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부산 지역 도로 곳곳이 지뢰밭은 아닐지 최근 연이은 땅꺼짐 사고로 시민들 불안과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차량 정체를 해소하겠다며 차선을 늘렸는데 이전 대비 더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다고 하는데 무슨 영문일까요? 김석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산 사하구와 사상구, 북구를 잇는 강변도로입니다. 남해 고속도로 접속 구간 방면 차량이 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한 정체에 운전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0번 신호등에서 요 오는데 1시간 46분 걸려. 평소보다 얼마나 정도 늦어지? 40분만 왔다 가 오는데. 지금 뒤에 밀린 거 보면 지금 구포 저 다리 있다면 그 밑에가 밀려갔어요. 1시간 반 걸릴 수 있거든요. 오늘도. 그 전에는 이러지 않았죠. 예.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아니고 지금 같이 합류하는 자체가 못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 저 득철에서 못 빠져나가고. 며칠 뒤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른 시각부터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4시 4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정체 현상도 극심해집니다. 꼬리 물기가 길어질수록 얌체 운전자들의 끼어들기도 난무합니다. 정체를 피해 우회하려는 차량은 병목 구간에서 또 막힙니다. 이런 정체가 3km 구간 편도 4차선 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체의 시작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면 종점 구간. 고속도로와 강변 접속도로를 나온 차량들이 덕천 나들목으로 몰리며 만덕로로 빠지는 차량과 얽혀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전과 달라진 게 있습니다. 고속도로 차선이 2차로가 아닌 3차로로 한 차선이 늘었습니다. 차선 변경 방지 시선 유도봉도 새로 설치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차선 변경 구간은 짧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북구청에 문의하자 하소연이 돌아옵니다. 저희들이 그 하루에 요 미는
전화를 한 3건에서 5건 정도 받고 있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 관할하는 이런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한 입장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북구청에 보낸 공사 안내문입니다. 덕천 나들목의 차량 정체 해소가 목적인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갓길을 확보한 상태에서 차량의 어떤 통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 차로를 확대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인데 이런 좋은 방법을 시행하기 이전에 우리가 합류 지점에서 정체가 나는 부분도 충분히 예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시행하기 전에 충분하게 프로그램에 돌려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실시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 한번 해봤는지 한번 의구심을 가지고요. 만약에 일단은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또 다른 방책이 있는지 한 번 더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일단 저희도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저희 상급기관, 저희 지역본부 본사에 보고를 다 했고 뭐 때문인지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어떻게 해야지 그걸 해소를 할 수 있을지 대책 방안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려고. 탁상 행정으로 만들어진 차로가 운전자들의 불편을 넘어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올여름에는 태풍이 유독 한반도를 비껴갔었는데요. 기록적인 폭염이 주범이었던 2개의 고기압이 태풍의 길을 막았던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점차 고기압의 힘이 약해지면 우리나라로 태풍의 길이 열리게 되는데요. 자칫 여름 태풍보다 더 큰 피해를 남길 수 있는 가을 태풍 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가을 태풍 가능성과 대비 실태 등을 점검해 봅니다. 가장 먼저 박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더위 기세가 한풀 꺾였지만 올해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은 없었습니다. 태풍은 주로 8월과 9월에 집중됩니다. 최근 30년간 한 해 평균 발생한 태풍은 25개로 이 가운데 3.4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최근 10년간은 이보다 많은 26개의 태풍 중 4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올해는 같은 기간 이보다 적은 16개의 태풍이 발생했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2개에 그쳤습니다. 한반도 상공을 둘러싼 2개의 고기압이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올해 8월 한반도 상층에는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중하층에는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주로 위치했는데요. 이 두 고기압이 자리를 잡으면서 북상하는 태풍의 이동 경로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며 9월 하순에는 북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와 한반도 주변 고기압들이 태풍의 이동 경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최근 30년 동안 10월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0.1개. 올해는 7년 만에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지 않는 해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기상청은 여전히 가을 태풍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가 높아 태풍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기압계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언제든지 북쪽의 찬 공기가 약화되거나 한반도 주변 고기압 세력이 물러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한반도로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 확답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태풍과 열대저압부의 이동 경로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태풍은 보통 북태평양 고기압의 경계를 따라 움직이는데 기후변화 등으로 가을철에도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우리나라로 향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지난 16일에는 75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평가받는 제13호 태풍 버빙카가 중국 상하이에 상륙해 40만 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가을철 태풍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올해 기록적 폭염이 태풍을 막아왔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부산에서는 태풍 피해가 반복됐는데요. 최근 큰 피해를 안겼던 주요 태풍들을 되짚어봤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8월 태풍 카눈이 불어닥친 다대포 연안입니다. 거센 파도가 주변 상가까지 집어삼킬 듯 몰아칩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도 파도가 수변공원을 넘었고 강풍은
공사장 가림막과 상점 유리문을 때렸습니다. 부산 앞바다로 진입한 태풍은 초속 30m가 넘는 위력으로 한반도를 그대로 관통했습니다. 태풍이 잦아들고 난 뒤 광안리 해수욕장에는 쓰레기와 해초류가 떠밀려와 백사장을 가득 뒤덮기도 했습니다. 기록적 피해를 안겼던 2022년 9월 태풍 흰남노. 태풍은 송도해수욕장 아스팔트를 모두 헤집어놨고 인근 호텔을 파손시켰습니다. 수십 미터 날아가 버린 화장실. 도로는 쓰레기와 모래로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높은 방파제를 쌓았지만 바로 옆 낮은 방파제 쪽으로 파도가 넘어 더 큰 피해를 불러왔습니다. 밀락수변공원 역시 구조물이 파손되고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태풍 매미 이후 다시 수변공원에는 거대한 바위가 날아들었습니다. 태풍 흰남노는 경남 지역을 스치듯 통과했지만 가장 높은 등급의 위력으로 11명이 사망하고 1조 7천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남기며 역대 네 번째 큰 피해를 남긴 태풍으로 기록됐습니다. 당시엔 흰남노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태풍 난마돌이 상륙하면서 해안가에는 피해가 반복됐습니다. 올해는 아직 태풍이 한반도에 닿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일 중국으로 향하던 태풍 풀리산이 위력이 약해진 채 방향을 바꿔 남부지방에 닿으면서 부산에 200mm의 폭우를 쏟아부으며 수백 건의 크고 작은 피해를 안겼습니다. 폭염 이후 다가올 우려가 커진 태풍. 피해를 줄일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부산은 태풍이 올 때면 매번 피해가 발생하다시피 하는 대표적인 태풍 피해 지역입니다. 여기에 태풍 발생 시기가 점점 늦어지면서 가을 태풍 피해 우려 역시 점차 커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은 가을 태풍 대비가 얼마나 잘 돼 있을까요? 박철우 기자가 태풍 대비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지난 22년 태풍 흰남노가 핥히고 간 부산 송도해수욕장. 해변 도로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백사장은 모래가 유실됐고 해안가와 가까운 산가 건물은 파도가 들이쳐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이 걱정되죠. 잠을 못 잘 정도로 파도가 워낙 해일이 나니까 집치만한 게 겁나 그리 오면 때리면 그냥 없어요. 배기고 다 날아갑니다. 올해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송도해수욕장 송도 거북선 일원의 파도나 해일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 블록이 눈에 띕니다. 서구는 고질적인 태풍 피해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연안 정비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98%. 특히 기존 방파제 뒤편에 2m 높이를 더한 방파제를 만드는데 최근 2,000개가 넘는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해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파도를 제어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침수 피해나 이런 것이 많이 저감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 사상구 학장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날씨에 학장천을 찾는 이들의 발길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60대 여성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되면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겁나지. 이제 올라올 때 좀 사실 올라올 길이 많이 없잖아요. 사고 뒤 변화는 있을까? 먼저 하천 진출입 차단기가 눈에 띕니다. 학장천 진출입로에 원격 진출입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집중호우 시 신속하게 출입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출입 차단기는 평소 열어뒀다가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 구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원격으로 차단기를 내리는 방식입니다. 조난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는 위험 표지판과 구명판이 마련됐습니다. 학장천, 삼락천 집중호우 시 진출입 차단기 16개의 곳을 구축했고 재해 문자 전광판과 CCTV 설치 등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이러한 대비에도 여전히 태풍 취약 지역은 많습니다. 지난 2021년 발생한 서구 암남동의 한 절개지의 경우 토사가 무너진 지 3년이 흘렀지만 복구까지는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저지대 등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곳,
산사태 대비책도 시설 점검 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특히 산이 많고 들쭉날쭉한 지역적 특성에 이 부산시와 지자체의 보다 촘촘한 대비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 지역 지방의회의 2년차 입법 실적을 살펴본 결과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기초의원이 11명이나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는 의회 운영이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도 상당수 있어서 실제 입법 활동 실적은 더욱 저조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9대 부산 지역 지방의회의 2년차 조례 발의 현황입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합친 지방의원 수는 모두 230명. 지난 1년간 한 명당 4.14건의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시의회는 한 명당 6.44건, 구군의회는 3.53건꼴입니다. 시의회의 경우 조례 미발의 의원은 없었으나 기초의회에서는 11명이나 됐습니다. 지난 1년간 조례 미발의 의원은 금정구를 포함한 5개의 의회에서 각각 1명, 동래구 2명, 해운대구 4명입니다. 이 중 해운대 구의원 2명은 2년 동안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우 시의회는 대부분 공동 발의 형태로 진행되지만 기초의회의 경우 대표 발의자 이름만 달리해서 발의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숫자는 더 낮아집니다. 의회 운영 조례를 제외했을 때 지난 1년간 시의원 1인당 발의 조례는 6.38건, 기초의회는 의원당 2.85건으로 낮아지고 미발의 의원은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초의회별 미발의 의원은 해운대 구의회가 전체의 30%로 가장 많았고 북구와 동래구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일부 개정 중에도 뭐 의미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으나 또 상당수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해야 될 개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원 발의 수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높게 좀 평가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산 경실련은 지방의회가 의정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각 정당에 지방선거 공천 시 부실 입법 의원을 배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부산시의회는 50만 원, 대부분의 기초의회는 매월 40만 원의 의정 활동비를 각각 인상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